안녕하세요. 과제 3번에서 이제 파이 게임을 사용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파이 게임을 여러분들은 처음 보셨으니까 그걸 좀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파이 게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오브젝티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간단한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 과제가 이런 식으로 나갔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네이크 게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스네이크 게임은 이런 식으로 뱀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면 몸통이 한 칸씩 더 길어지고, 내가 내 몸통을 이제 다시 물면 그럼 이제 죽는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걸 다 완성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뱀이 두 마리 돌아다니고 쉬프트를 눌러가지고 속도를 두 배로 할 수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여기 과제에 보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파이 게임으로 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파이 게임을 이제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파이 게임을 불러와야 돼요. 파이 게임이라는 이제 웹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pygame.init이라고 파이 게임의 로직을 내가 시작하겠다,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python game.py를 치면 원래라면 이제 동작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류가 뜨면서 되지 않아요. 이제 파이게임이라는 모듈이 없다라는 이제 오류가 뜨는데, 그 이유는 파이게임이 내장 라이브러리, 내장 모듈이 아니라 외부에서 설치해야 되는, 외부에서 개발된 외부 패키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여기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pip이라는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pip이란 게 있어서 그냥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파이썬을 설치할 때 보통 pip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pip하고 뭐 여러 가지 헬프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게 되어 있으면은 pip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pip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pip install pygame 이렇게 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successfully installed pygame이라고 나오면서 이제는 pygame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ython pygame.py를 다시 해보시면은, 아까는 no module이라는 에러가 떴는데 이제는 hello from the pygame community 라면서 이제 내가 pygame을 이제 제대로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pip이 없다, 아니면은 뭐 pip이 있는데 뭐 오류가 난다, 그럴 일은 없고요. 보통 pip이 없으실 텐데, pip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ETL에다가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조교들이 그 OS에 사용하신 OS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그에 따른 솔루션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시도해봐 주셨으면 하는 게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라는 건 이제 시스템에 전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파이썬을 이 폴더 안에다가 뭔가 가상적으로 독립된 환경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설치를 하고 뭐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거는, 파이썬은 이제 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실습을 진행을 했으면, 그럼 이제 python -m venv까지가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가상 환경 이름을 뭐 붙여줘야 되는데 env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오른쪽 밑에 저런 메시지가 떠요. 이게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셨다면 이제 저게 뜨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서 파이썬 검색하셔서 먼저 설치부터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썬 env를 치면은 방금 그게 이제 뜨죠. 거기서 yes를 눌렀다면은 뭔가 자동적으로 뭐가 됐을 텐데 놓쳤다, 아니면은 이제 파이썬 뭐 이렇게 익스텐션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뒤늦게 깔았다, 그럴 때는 왼쪽 밑에 이런 식으로 그 인터프리터가 셀렉트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누르고 여기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env라는 거, 지금 여기 폴더가 생겨서 이 안에 이제 가상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눌러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 밑에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게 파이썬에서 env라는 가상 환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터미널 그냥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끄시고 다시 켜시면 자동적으로 env라는 가상 환경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이썬을 쳐보고 뭐 핍을 쳐보면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방금 제가 파이게임을 설치를 했잖아요. 하지만 임포트 파이게임을 해보면은 다시 no module 에러가 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environment에는 지금 이제 include 인스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핍을 치시면 아까 핍이 없으셨던 분도 가상 환경을 쓴다면 이제 핍이 생겨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 인스톨 파이게임을 다시 쳐주시면은 다시 잘 설치가 되면서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게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까지 만드셔야 되냐면 이렇게 조교가 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뱀들이 돌아다니고 두 개를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게임 오버 조건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즉시 종료되는 뭐 이런 걸 이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이걸 시작을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파이썬 게임.py를 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창이 떠야 뭐라도 할 테니까 창부터 띄워보도록 할게요.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몇 가지 그 초기에 다뤄야 되는 코드 스니펫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좀 외운다고 보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일단 튜토리얼 같은 데 있거든요. 그 저희 안 그래도 어사이먼트에 튜토리얼이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든 뭘 누르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코드 스니펫들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일단은 대충 파악하시고 가져오면 되고 저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게임 이닛을 하고 나면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돼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게임의 디스플레이에 셋 모드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설정해 주고 볼게요. 일단 지금은 가로 800, 세로 600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이 디스플레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좀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게임 디스플레이라고 변수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뜨는데 창에다가 그 이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pygame.display.setCaption 하시고 여기다가 뭐 dccp snake game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창에 제목을 달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안 해봤는데 예, 창이 떴다가 사라지네요. 창이 떴다가 사라지는데 잘 보면은 dccp snake game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해준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창이 바로 꺼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서 창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실행하는 동안은 창이 꺼지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무한루프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while true 끝내지 말아라.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놓고 파이썬 게임.py를 치면은 이제 창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응답 없음 뜨고 뭔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적절한 종료 로직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주면은 적어도 창은 종료를 해야겠죠. 아니면은 창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변화시켜야 될 거고요. 그런 로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냥 켜져 있기만 하기 때문에 방금 같이 응답 없음이 됐으니까 적어도 내가 X 버튼을 누르면 꺼지게는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벤트라는 걸 이제 좀 가져야 돼. 받아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코드 스니펫이 좀 있는데 그냥 일단은 외우듯이 한번 그러니까 진짜 외우는 건 아니고 가져오겠지만 아까 튜토리얼에 어딘가에 있지만요. 외우듯이 한번 봐주세요. for event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파이게임에 event.get이라는 게 있어요. 이벤트란 무엇이냐면 제가 뭐 마우스를 조작한다던가 키보드를 누른다던가 아니면은 창에 X 버튼을 눌렀다던가 그런 모든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입력
같은 거를 이제 이벤트라고 불러서 내가 얘가 키를 눌렀다라는 이벤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벤트들이 그럼 순차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쫘르륵 쌓이겠죠. 그거를 하나하나 보겠다.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보겠다라는 거라서 얘는 지금 약간 뭐 제너레이터 혹은 이터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for event in pygame.event.get 하면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금까지 큐에다가 쌓여진 모든 이벤트를 하나하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벤트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프린트부터 하고 봅시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또 응답 없음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응답이 없는지는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python game.py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랑 달리 밑에 뭔가 잔뜩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제가 이제 큐에서 가져와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모션이라는 이벤트가 뜨면서 포지션 뭐 POS REL 뭐 포지션이랑 렐러티브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포지션은 절대좌표, 렐러티브는 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같이 보여요. 제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은 -1,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은 렐러티브의 1,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x좌표의 1, -1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키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Z, X, C, V 하면은 지금 제가 키 다운, 텍스트 인풋, 키 업이라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키 다운이랑 키 업 같은 거 보면은 유니코드 뭐 Z 이런 것도 있는데 키라는 게 있어서 122번이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 키 다운 키 업에선 제가 X를 눌렀는데 키가 이제 120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모든 키에는 해당하는 키의 번호, 정수로 되어 있는 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X 버튼을 눌러보면요, qui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여러분들은 이걸 누르면은 닫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적어도 이 파이 게임을 쓸 때는 이게 quit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지 진짜로 꺼주는 그 역할까지 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quit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끔 로직을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얘가 진짜로 되겠죠. 그 종료 기능이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터미널에서 종료할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게 종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터미널에서 컨트롤 C는 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아, 된다. 네,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되면서 이제 게임이 꺼졌죠. 자, 그럼 방금 이 살펴본 거를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벤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벤트는 각각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좀 더 이제 코드 스니펫들을 보면은 아 이렇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이벤트.type이라는 거랑 이벤트.key라는 거 이거를 저희가 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key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마우스 모션을 해버렸네요. 키를 누르거나, 그러니까 키업이나 키다운이라는 이벤트 타입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110 이러면서 그 정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벤트.key로 보는 거고 이벤트.type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키다운도 있고 키업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종료할 때 엑싯이었나요? 퀴시였나요? 퀴시였던 것 같아요. 네, 퀴도 있었고 뭐 마우스 모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벤트.점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서로 다른 로직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이벤트.점 타입을 하고 이벤트.점 타입이 퀴실 때를 보고 싶어요. 지금 이러면은 저는 임포트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그 VS 코드 상에서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연동이 잘 돼 있어가지고 퀴시 오토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pygame.constant라는 데서 퀴시라는 걸 이제 불러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퀴 해가지고 너가 만약 이벤트.타입이 퀴시면 브레이크를 해라. 그럼 이 브레이크는 게임을 꺼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이제 중단하기 때문에 이 반복문 for를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게임 오버는 일단은 게임 오버 되지 않았어요. 폴스고, 그러면은 게임 오버가 아닌 동안은 while 룹을 계속 돌아라 라고 이제 해주면은 브레이크를 하는 대신 게임 오버가 true다 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에 의해서 이 for 룹을 나간 다음에 게임 오버가 true이기 때문에 다음 while 문을 돌지 않고 나가버리겠죠. 이렇게 하고 돌려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프린트를 없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로깅은 안 되는데, 얘를 눌렀을 때 꺼져요. 그 말은 아까는 안 꺼졌거든요. 얘가 quit이라는 이벤트 타입을 알아들어서 게임 오버는 true다 라고 설정이 돼서 while문이 나가져서 게임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에 창이 꺼진 거죠. 근데 이제 뭐 VS 코딩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진 않아서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오토 인포트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파이게임.quit 하시면 됩니다. 그 얘가 파이게임의 콘스탄트 안에 있는 퀴이긴 한데 그냥 파이게임 점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게임.quit 하셔도 돼요. 뭐 저는 일단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창을 띄우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창을 띄우는 것까지는 뭐 아무런 기능이 없잖아요. 일단 창이 마련됐고 끌 수 있게 됐으니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요.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를 그려야겠죠. 그릴 수 있어야, 화면을 만들 수 있어야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스네이크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뭐 화면 전체를 다 칠해버리는 거랑 특정한 네모를 그리는 거, 그렇게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게임 디스플레이라는 얘는 뭐냐, 아까 센 모드 하면서 만들었던 그 디스플레이에서 온 거죠. 게임 디스플레이에는 fill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컬러를 줄 수가 있는데, 컬러는 예를 들어서 뭐 255, 255, 255 이렇게 하면은 얘가 RGB, Red, Green, Black이에요. 그럼 RGB가 다 255면은 얘는 RGB가 전부 있는 거라서 하얀색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하나 까먹었네요. 그 하얀색으로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게임의 디스플레이를 바꿀 때마다 무조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다 했으니까 이 게임 디스플레이를 실제로 업데이트 해라 라는 거를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pygame.display.update를 하면요, 하얀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디스플레이의 모든 색깔, 그러니까 색깔로 모든 공간을 다 채워버리는 거는 .fill 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할 수 있었고, 다 채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모양을 그리고 싶을 때 저희는 이번에는 직사각형만 그리면 되는데, 그러는 방법은 pygame.draw.rect 해가지고 여기다가 처음에다가 게임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컬러를 넣어줘요. 방금은 25, 25, 25 했으니까 0, 0, 0 하고, 이제 그 직사각형을 어떻게 그릴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X, Y, W, H 순이에요. 그러니까 400, 300쯤에다가 width, height, 가로 길이는 20이고 세로 길이는 10인 그런 직사각형을 그려달라 라고 하면요, 이거를 파이썬 게임.pl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얀색인데, 여기에 제가 명시한 위치에 이렇게 검정색 사각형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이걸 활용하면은 저희는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일단은 그냥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렉트가 그려지는 이 x좌표만 따로 변수로 빼가지고 x로 하고,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x를 플러스
1 해주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게임을 실행을 하면 이벤트, 아까 제가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모션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게임 디스플레이 전체를 하얀색으로 채우고, 전체를 하얀색으로 치운 다음에 렉탱글을 그리는데 그리는 X좌표 위치가 계속 바뀌죠. 아까 그렸던 건 하얀색으로 채울 때 지워지겠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니까 뭔가 이벤트, 지금은 뭐지, 제가 키보드를 입력할게요. 그럼 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마우스 혹은 키보드에 따라서 입력을 받아서 지금 그려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얀색으로 채우고 혹은 전체를 배경색으로 채우고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는 걸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고 싶은 애들의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 저희가 드디어 뭔가 캔버스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키보드 액션 같은 거에다가 이제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지금 보면은 안 예쁜 거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255000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뭔가 좀 더 헷갈리잖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컨스탄트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지어줍시다. 화이트, 블랙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각각 화이트는 255, 255, 255, 그리고 블랙은 0, 0, 0이겠죠. 뭐 RGB라고 했으니까 레드, 그린, 블루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R, G,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이 부분이 훨씬 예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될 거고, 블랙을 배경으로 하고 플레이어를 화이트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색깔이 인버스가 됐죠.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이거 로직을 바꿔볼게요. 일단 X가 있는데 X가 지금은 모든 이벤트를 받을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키보드 입력에 반응을 하도록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벤트.점 타입이 퀴실 때가 아니라 다른 이벤트를 이제 보기를 시작해야 돼요. if 이벤트.점 타입이 키를 눌렀을 때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것 중에 키다운 있겠죠? 그래서 키다운을 임포트 해가지고 키다운을 했을 때 이걸 해라 라고 하면요, 마우스를 초기 값은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처음에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마우스 움직이는 이벤트는 다 무시를 하고, 제가 이벤트가 타입이 키 다운일 때만 똑같은 걸 하라고 했으니까 키보드를 칠 때는 얘가 움직이는데요, 마우스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벤트 타입이 키 다운일 때는 아까 이벤트의 키라는 인자가 더 있었어요. 이벤트.키가 그 k.left, 이게 이제 그 파이게임에서 방향키, 왼쪽 방향키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x를 -1로 하고 그려보고, 아니라 이벤트의 키가 만약에 right였다 그러면은 얘도 이제 임포트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이게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오토 임포트 쓰는 게 오히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바꿀게요. 파이게임의 키 라이트를 누르면은 똑같은 걸 하는데 X를 1 늘려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오른쪽 키를 누를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근데 계속 연타를 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일씩만 움직이니까 아주 열심히 눌러줘야 되고, 대신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요. 다른 키를 누르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제가 조작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있죠. 근데 방금 키보드를 자꾸 연타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이게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걸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파이게임의 두 번째 유틸리티인 그 다음 유틸리티인 클락이란 걸 만들 거예요.
pygame.time.clock이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클락은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다라는 그런 동작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다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while loop을 갈 게 아니라 클락.점 기다려달라라고 해가지고 클락.점 틱하고 60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거 분의 1초 동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60분의 1초 동안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frame per second FPS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만큼 기다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 이렇게 하면은 10분의 1초 그러니까 1초에 10번 이 while loop이 수행이 되게끔 이걸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테니까 아주 약간의 오버헤드는 있겠지만 전에 어림잡아서 1초에 10번 이 룹이 돌게끔 이제 해주는 그런 게 시간을 지연해주는 애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다가 이 로직으로 옮겨 볼게요. 그리는 거를 여기다가 놓고 x를 바꾸는 것만 일단 뭐 여기다 놔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x가 아니라 dx라는 걸 한번 놓읍시다. dx가 x의 변화량이에요. 평소에는 변화가 없는데 left를 누르면 dx를 마이너스 1로 설정하고 right를 누르면 dx를 1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이벤트 핸들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x에 해당하는 값만큼 x를 옮겨주는 dx에 해당하는 것만큼 x에 더해준다라는 거 이제 변화량을 더해주니까 x를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벤트와 무관하게 이벤트를 다 처리하고 나서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 while loop이 수행될 때 이벤트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 얘가 또 실행될 거니까 약간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 반복은 얼마나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1초에 10번쯤 일어난다 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제가 실행을 하고 보면은 이제 제가 키보드를 누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을 누르면 키보드를 조금씩 키보드를 누르지 않아도 조금씩 움직이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키보드를 입력할 때 변하는 건 이제 dx를 변화시켜 주는 거고 x를 dx만큼 움직이는 거는 이 while 문이 반복되는 그 주기 이걸로 이제 통제되는 주기 frame per second에 의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제가 FPS를 60으로 바꿨다. 그러면 1초에 60번 어림잡아서 이게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속도가 6배쯤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FPS를 늦춰서 1번 1 하면요. 이게 보이지도 않을 거니까 DX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10씩 움직여. 근데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 그러면은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훨씬 느리죠. 이걸 플러스 1로 했으면은 기어가듯이 해가지고 거의 안 보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프레임의 업데이트 주기와 얘가 움직이는 변화량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1초에 10번쯤 움직이게 하고 얘도 뭐 하면은 이제 좀 뭔가 스네이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느낌의 것이 되겠죠. 좀 더 스네이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뿐만 아니라 를 놓고 봅시다. 그리고 x뿐만이 아니라 y도 조정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y는 0이고 dy도 0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0, dy는 10 그래서 y 플러스는 dy 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 y 좌표가 위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왼쪽 위가 0이고 아래로 갈수록 y가 커져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간다는 건 y 좌표가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업일 땐 dy는 마이너스 10 하고 이제 그럼 여기도 x, y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뱀은 정사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10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0,0에서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하지만 움직이고는 있네요.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은
제가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dy랑 dx가 둘 중에 하나만 0보다 크고 나머지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지금 로직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프트를 누를 때는 왼쪽으로만 가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dy는 0, dy는 0. 내가 업다운을 눌렀을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지마 라고 해서 dy, dx, dx를 0, 0으로 해주시면은 이제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초기 값이 조금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좀 무시를 해도 되겠네요. 왜냐? 이거 아까 초기 값 설정할 때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는 while문이 반복되면서 이벤트가 없어도 계속 이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니까 처음 한 틱 정도는 무시해도 되니까 이걸 없애버리고요. x랑 y의 초기 값이 적당히 800,6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0이랑 300 정중앙에서 시작을 해봐 라고 하면은 정중앙에서 x, y가 시작이 되는데 제 키보드 입력에 따라서 dx랑 dy에 의해서 x랑 y 값이 조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프레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법 그 스네이크 게임 같아졌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먹이를 만들어서 이제 맵에다가 뿌려주고 그걸 이제 플레이어가 다가가서 먹이의 위치가 겹치면 그 먹이가 사라지는 그런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이 부분이 44번 이 드로우 렉트 하는 부분이 이 렉트가 결국 그 플레이어를 그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직을 그대로 확장하면 그 뭐 먹이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푸드 x가 어디 있다고 할까요? 300에 있고 푸드 y는 똑같이 300이 있어요. 근데 뭐 먹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x, y만 있다고 하고 여기다가 매번 그려주는데 이 블랙으로 필 해주는 거는 이제 전체 화면을 초기화하는 거니까 얘도 같이 이득을 볼 수가 있고 이 렉트를 그리는데 게임 디스플레이에다가 화이트가 아니라 먹이는 뭐 레드, 그린, 블루 있었죠? 그린으로 합시다. 그린인 이제 먹이를 그릴 건데 걔는 이제 푸드 x랑 푸드 y에다가 10, 10, 위드 10, 하이트 10으로 그릴 거예요. 지금 스네이크 게임은 특성상 모든 칸이 이렇게 똑같이 그리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 사이즈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일단은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 초록색 네모가 그려져 있고 플레이어가 거기로 다가갈 수는 있지만 다가갔을 때 먹는 로직은 안 만들었으니까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 맵에 푸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푸드를 여러 개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푸드를 여러 개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푸드 X, 푸드 Y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좌표를 여러 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아예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푸드 콜디넷이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20개쯤 만든다고 하면 20개쯤 해가지고 푸드 X랑 푸드 Y를 만든 다음에 푸드 콜디넷에다가 해가지고 X, 푸드 Y를 해주면 될 텐데 이제 얘는 이제 랜덤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랜덤이라는 파이썬 내장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random.rand 해가지고 얘는 A, B를 하면은 A와 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뭐 3, 7이라고 하면 3 이상 7 이하 3, 4, 5, 6, 7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넘겨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적당한 수를 넣어가지고 하면 될 텐데 x는 지금 0부터 800까지예요. x가. 근데 0부터 800이지만 이게 뭐 77에서 87까지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블럭 사이즈는 10인데 각 블럭 사이즈가 이제 10의 배수인 좌표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그 스네이크에서 그리드 시스템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0부터 79 사이에 있는 거 얘는 0부터 59 사이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0에서 79쯤이 될 텐데 여기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0부터 790 그러면은 상자가 그려지면은 상자가 뭐 크기 10으로 그려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10, 800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내에 맞춰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10 곱하기 푸드 x, 10 곱하기 푸드 y를 주게 되면 10의 배수로 딱 떨어져서 이제 그리드 안에,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안에 보일 수 있도록 좌표가 조정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푸드 x, 푸드 y는 없으니까 for food x, y in food coordinates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려주게 하면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푸드들이 맵에 동시에 여러 군데 랜덤하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푸드가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를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해요. 이제 닿는 순간 얘는 먹은 푸드가 돼야 돼요. 그럼 일단 닿는지 안 닿는지 뭐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뭐 자연스럽게 이어서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for food x, food y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x가 food x 그리고 y가 food y다. 그러면은 이제 겹친 거잖아요. 겹치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될까요? 뭘 해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음식을 계속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은 걸 그리면 안 되잖아요. 먹으면 그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 정보를 계속 저장을 해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처음에는 액티브가 다 true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좀더 이제 액티브한 푸드의 상태를 저장하는 것도 만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가 같으면 해당하는 푸드 액티브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그 인덱스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i라는 인덱스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데 사실 파이썬에 이제 그 배열을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그냥 순회하는 게 아니라 enumerate라는 걸로 감싸주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감싸져서 인덱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i, enumerate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랑 똑같이 food x랑 food y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이 i라고 얘가 몇 번째 있는지 인덱스를 같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food active가 i번째 있는 food active를 false로 바꿔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i, 이걸로 바꾸고 enumerate를 하라고 바꾸고 만약 food가 액티브하다면 그려라. 그럼 액티브하지 않으면 그리지 않겠죠. 이렇게까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 food 액티브가 false가 되면서 그려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먹이를 먹을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지? 이제 먹이를 다 먹고 나면은 게임이 종료되게 해야 되니까 뭐 그것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이를 다 먹었는지는 이제 food 액티브가 있으니까 이걸 false로 이게 전부 false인지를 탐색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는 하라고 하고 이제 뭐 어딘가에서 지금 뭐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뭐 아무 데서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종료 조건은 아무 때나 이제 만족하면은 그때 탈출해주면 되니까 이제 만약에 all food eaten 하면 그럼 이제 break 이런 거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해줄 거예요. 모든 그 food active가 다 false면 다 먹은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all이랑 n이라는 그 빌트인 펑션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얘는 전부 true여야 되는 거니까 아니야 얘는 false고 얘는 하나라도 true냐 물어봤으니까 true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food active 하나라도 true냐 이러면 이제 하나라도 남아 있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true라면은 그 어떤 것도 지금 true가 아니라는 거니까 if나 nan이 food active 그러면은 이제 뭐 game over는 false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any를 쓰는 거가 좀 직관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단순한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all remains라는 뭐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true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active in food active를 돌면서 얘가 만약에 액티브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라도 액티브하면은 remaining 하는 거니까 처음에 false로 설정을 해두고
하나라도 액티브하다라고 하면은 food remains는 true라고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될 거고 아니면 이제 false가 됐겠죠. any를 쓴 건데 자, 좀 더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if not food remain, 즉 아무런 푸드가 남아있지 않다면 game 오버는 true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게임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먹이가 너무 많아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잠깐 20을 줍시다. 먹이가 3개가 있고요. 다 먹는 순간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어사이먼트 3에 있는 내용 중에 뭐 거의 다 구현을 했을까요? 20개의 먹이 있었죠. 방향키로 조작을 할 수 있고 색을 통해서 먹이와 플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고 타일이 있고 타일의 크기는 10이니까 10 이상이었고 80개, 40개쯤 있고 저는 800, 600이었으니까 80개, 60개가 있었네요. 1초에 10개 이상의 타일을 10개쯤의 타일을 움직이죠. 제가 FPS를 10으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먹이를 다 먹으면 게임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지금 1번 프로그램을 다 구현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고 점점 더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조건까지 완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 코드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프로시저럴한 코드예요. 함수도 안 적혀 있으니까 그냥 정말 대놓고 프로시저럴한 건데, 그러니까 모듈러라이제이션이 잘 안 됐죠. 근데 이걸 이제 OOP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깔끔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큰 복잡한 그런 코드를 짤 때 더 유용해질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 똑같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하게 짤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일단 그러려면은 지금 일단 짜여진 코드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뭔가 좀 오브젝트스러운 걸 이제 분리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일단은 여기서 아주 자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브젝트는 당연히 플레이어 그리고 푸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플레이어랑 클래스 푸드를 뭔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밑에서 지금 푸드 코디네이트랑 푸드 액티브 이런 게 있었는데 얘가 푸드에 x 이제 푸드라는 프리픽스도 필요 없겠죠. x가 뭐 어딘가 있고 y는 0이 있고 액티브 true다 이런 식으로 푸드 하나하나에 어트리뷰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교체를 해주게 되겠네요.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x가 있고 y가 있고 dx가 있고 dy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도 뭔가 대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좀 고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해놓고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코드를 고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플레이어가 얘네들을 이제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라고 해놓고 여기는 이제 푸드즈가 있어서 각 푸드에는 이제 푸드 올 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그럼 아까 그 랜덤 위치에 생성하는 게 없잖아요. 랜덤 위치에 생성하는 거를 이제 해주려면은 f 생성자를 만들어서 포지션을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지정해 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self.x는 random.randomInt 0부터 79 self.y는 random.randomInt 0부터 59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아까랑 똑같은 종류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간단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밑에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겠죠. 그 플레이어의 dx를 고치는 식으로 코드를 다 바꿔주고 플레이어의 x와 플레이어의
play.ty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play.y 여기는 이제 for food in food로 바꾸고 food.active pygame.draw food.x food.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거랑 이제 그냥 뭐 합쳐도 될 것 같이 보이니까 합치기도 할게요. 만약에 플레이어의 x와 food의 x가 같고 플레이어의 y랑 food의 y가 같다면 food의 active는 false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그럼 이제 돌아가는 코드로 바뀌었고 한번 실행을 해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문제가 있군요. 그 문제는 것입니다. 시 곱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생겼죠. 지금 뭐 x랑 y의 초기 값을 400, 300으로 플레이어를 안 해줬다는 뭐 차이점은 있긴 한데 똑같은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많은 추상화를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플레이어랑 푸드를 오브젝트로 만든 것만으로도 밑에 코드가 훨씬 읽기 쉬워졌어요. 무슨 뜻을 가진 코드인지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 됐고 이 부분은 그 푸드의 각종 어트리뷰시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단위로 묶인 덕분에 i라는 인덱스를 쓰지 않고도 훨씬 간단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 이 코드에서 클래스 쪽으로 더 옮겨지면 좋을 만한 코드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두 번째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플레이어를 조정하는 코드가 이렇게 길게 12줄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바깥에 있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플레이어가 할 일은 플레이어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플레이어의 dx, dy, xy 이걸 얘가 직접 조정하는 것도 그다지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하지 않은 느낌이니까 이걸 이제 줘보도록 할게요. 주는 방법은 뭐 이 부분을 통째로 플레이어 안으로 옮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플레이어가 뭔가 이벤트에 반응하는 그런 코드예요. 이거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에 반응하는 코드고 그랬을 때 키가 뭐냐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플레이어에다가 핸들 이벤트 해서 셀프하고 이벤트를 받는다 라고 해놓고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옮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player.handle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바로 넘겨주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고치면 돼요. 이러면 벌써 끝났고 이제 플레이어가 아니라 셀프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핸들 이벤트라고 자기 자신을 이벤트를 보고 고친 그런 코드를 플레이어 안에다가 넣어줬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가 훨씬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어한테 이벤트 핸들링 하라 라고 이제 줄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 다음 이 코드를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에 뭔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작하는 거니까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플레이어 안으로 우겨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방금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수정하는 코드였단 말이죠. 얘는 그게 아니라 이벤트와는 무관해요. 이벤트가 없어도 이 코드는 계속 실행이 되는데 클락이 한 번 틱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플레이어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핸들 틱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틱 할게요. 저는 틱 할 때 플레이어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꾼다. 이것도 바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디 있었죠? 여기서 player.틱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부분이 뭔가 좀 거슬리네요. 그쵸? 이거는 게임 디스플레이를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레이어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게 여기 푸드를 그리는 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옮겨줄게요. 플레이어 점 드로우 하고 위로 옮기면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게임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뭐 지금은 이 위에서 선언해서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 되도록이면은 그 이렇게 전역 변수처럼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 디스플레이가 뭐 밑에서 선언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셀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근데 그러면은 드로우 할 때마다 디스플레이를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닛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주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셀프.디스플레이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드로우도 인자를 받지 않는데 셀프.디스플레이에다가 그려라 라고 해주고 그럼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 때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디스플레이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레이어 점 드로우를 하면은 알아서 아까 넘겨줬던 게임 디스플레이에다가 드로우를 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볼까요? 그러면은 여전히 플레이어가 잘 움직이는 거 봐서 잘 된 것 같죠? 그 다음으로 이제 플레이어의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기 전에 푸드도 똑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푸드도 여기서 필요한 걸 해볼게요.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는 푸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틱도 할 필요 없는데 드로우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푸드는 드로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화이트가 아니라 그린이고 그래서 여기서 드로우 해주면 푸드와 관련된 부분도 얼추 이게 된 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실행을 해서 또 확인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네요. 푸드는 디스플레이가 없다. 아 그렇죠.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니까 그럼 똑같이 디스플레이 넣어주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푸드에도 게임 디스플레이를 넣어줘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돌아가네요.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죠. 플레이어가 있고 푸드가 있고 충분히 많은 연산을 애들한테 넣어줬고 그래서 여기가 뭐 이 정도면은 매니저블 하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적정선에서 추상화를 멈추고 그냥 구현을 해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근거를 들면서 설명하면 좀 시간은 길어지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 너무 뭘 하는지가 좀 많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그 분명히 뭔가 좀 블럭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역할이 뭔지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코드들인데 얘네들이 좀 블럭이 명확하지 않고 딱 봤을 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러면은 꼬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이게 선언할 때 플레이어랑 푸드를 구분한 건 좋은데 사실 얘네들이 저는 다 같은 오브젝트로 보여서 왜냐면 그리드 상에 있는 오브젝트들이고 다 네모로 이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드로우라는 것도 겹치고 이러는데 어쩌면 뭐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패런트 클래스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800이랑 600이라는 스크린 사이즈를 만들고 10이라는 블록 사이즈는 여기저기 혼재돼서 지금 퍼져 있고 무엇보다 이 800에서 그리고 600에서 유도된 79랑 59라는 상수가 여기 쓰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너무 너무 꼬여버렸죠. 이게 관련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티나지도 않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게임을 오랜만에 실행했는데 좀만 바꾸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모듈화를 저는 좀 수정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 뭐 일일이 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방향성만 조금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방향성 자체도 사실 꼭 따르진 않아도 돼요. 이게 해보면서 굳어져야 되는 거고 본인이 이해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제 경우에는 어떻게 짰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하나의 게임이라는 오브젝트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클래스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저 나머지 잡다한 것들을 이닛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옮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라는 것도 게임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면 여러 종류의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싶어서 number of rows, number of columns를 받기로 해서 블락 사이즈도 여기서 10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number of columns 곱하기 self.block size 하고 number of rows 곱하기 self.block size 하고 그리고 number of rows랑 columns도 게임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클락이랑 게임 오버 같은 것도 이제 게임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플레이 하고 해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로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게임의 클래스 어트리뷰트로 만들어줄게요. 네, 셀프.게임 오버 하면은 대체로 됐고 지금 또 상수가 보이는 게 이 20, 이 20도 그냥 플레이할 때 number of foods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없으면 20개로 해라라고 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좀 더 외부에서 사용하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메인 블럭이 있다 여기서 게임을 만들어서 number of rows는 row니까 60, number of columns는 컬럼이니까 80개인데 플레이를 하는데 number of foot는 20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은 게임이 도는데 이제는 이게 좀 더 이걸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냥 조정하면 79, 59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어와 포드를 아우르는 이제 네모 그리드 위에 네모가 움직이는 것들로 다 구성되니까 그리드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플레이어와 포드의 페런트 클래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 얘는 뭐 당연히 이닛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핸들 이벤트 있었죠. 그리고 킥이 있었고요. 일단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셀프랑 같이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드 오브젝트가 이제 어떤 게임에 속하는 거니까 셀프 게임은 게임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살아 있어야 되니까 액티브는 true라고 해주고 컬러들이 있었는데요. 컬러도 뭐 받아서 하는 걸로 할게요. 게임이랑 같이 약간 컬러도 받아서 셀프.컬러는 컬러 해주고 핸들 이벤트는 뭐 셀프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받아야겠죠. 근데 뭐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패스하고 밑에서 구현하도록 하고 틱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얘가 뭐 굳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를 해줘야 되는데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렉탱글 그리는 코드를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리드 오브젝트잖아요. 그리드 오브젝트라는 거는 몇 개 로우와 몇 개 컬럼으로 이루어진 네모에서 움직인다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서 블락 사이즈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게임이 블락 사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락 사이즈도 있고 그러면은 넘버 오브 로우즈 이렇게 다 있는데 뭐 게임이 갖고 있대 굳이 뭐 저장하지 맙시다. 그래서 드로우를 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면 얘가 일단은 이거를 블락 사이즈를 여기서 game.block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사이즈를 대체를 해주시고요. 이 x랑 y가 지금은 절대 좌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드 상에서의 좌표 아까 10을 곱하던 거 그런 처리를 여기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얘가 일단 x랑 y도 같이 있어야겠네요. x랑 y는 여기 있는 게 더 예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셀.x는 x, 셀.y는 y 해놓고 근데 이 x랑 y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그리드 로우 인덱스
그러니까 컬럼이겠네요. 컬럼 인덱스, 그리드 로우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를 할 때 그냥 드로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블락 사이즈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는 무조건 블락 사이즈의 그 배수로만 움직이고 인덱스만 전해주면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 딱딱 맞춰서 블락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지는 그런 로직이 이 클래스 페런트 클래스 상에서 강제가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거를 이어받게 되면은 여기서 x랑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에서 해줄 거니까 이 슈퍼에 있는 이닛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 시그니처를 참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이제 게임의 상위 호환이가 하위 호환이었으니까 x, y 게임 컬러 그대로 해주는데 플레이어 컬러는 저희가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는 플레이어는 화이트 해라 해서 화이트라고 정해주고 그러면은 x super init 하는데 페런트 x, y 게임 뿐만 아니라 셀.컬러까지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핸들 이벤트가 위에서는 이제 정의되지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dx랑 dy라는 이제 이 서브 클래스 그 자식 클래스만의 새로운 어트리뷰트이 있어서 그거를 조정을 해주는데 지금 x랑 y에 dx, dy 더할 건데 얘가 그리드 오브젝트가 되면서 10의 배수로 처리하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드 오브젝트가 알아서 블락 사이즈로 해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인덱스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드로우는 없애주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그리드 사이즈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그냥 1, 0 이런 식으로 단위로만 할 수 있게 돼서 더 깔끔해졌고요. 푸드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오브젝트라고 만들어서 액티브 아까 뭐 있었으니까 됐고 얘가 이제 아까랑 똑같이 슈퍼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x, y가 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랜덤으로 생성되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주는데 또 y 게임까지 있고 컬러는 푸드 컬러는 그린으로 여기서 명시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인덱스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10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79랑 59 이거는 self.game.number of columns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게임에서 정의된 상수를 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연동이 잘 될 거고 드로우는 마찬가지로 그리드 오브젝트가 해주니까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리드와 관련된 로직을 상위 클래스로 빼면서 드로우라는 그 함수가 2번씩 반복되던 것도 없애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좀 더 그 모듈화된 코드가 됐고요. 약간 문제가 있네요. 플레이어가 그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이제 얘네들의 그 시그니처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봐줘야겠는데 푸드 같은 경우 XY가 아니네요. 게임만 주면 XY는 얘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럼 이 부분에서 플레이어한테 줘야 되는 거는 뭐죠? XY 게임이니까 X 뭐 400, 300에 있도록 하고 이 X가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그리드 오브젝트한테 주는 건 인덱스니까 40, 10에 있도록 하고 게임은 이제 셀프를 줘야겠죠.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게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푸드는 게임만 주면 되니까 셀프를 그냥 주면은 돌아가면 좋겠는데 푸드 오브젝트에서 노 게임. 셀프.게임이 아니죠. 여기서 게임이 등록될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이 인자로 들어온 걸 바로 쓰도록. 다음은 플레이어가 디스플레이가 없다. 몇 번 줄에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요. 셀프.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셀프.게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써야 되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되는데 왜 초록색이야? 푸드는 그린이고 셀프 컬러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화이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셀프 컬러가 들어가야죠. 아이고 실수가 좀 잦았네요. 네, 그래서 다시 복원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푸드랑 플레이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또 오브젝트라고 아예 묶어놓고 필요한 만큼 만들고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블럭 지어가지고 좀 오브젝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은 생략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플레이어.틱 같은 거를 오브젝트는 이렇게 리스트로 해두고 여기 플레이를 하면은 섹션 오브젝트에다가 해서 플레이어 넣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리스트에 오브젝트들이 쭉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핸들 이벤트가 아니라 for 오브젝트 in self.object인데 오브젝트마다 핸들 이벤트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핸들 이벤트는 플레이어에만 정의가 되어 있지만 다른 애들도 정의는 되어 있어요. 아무 내용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모든 애들이 이벤트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도록 하고 근데 오브젝트에는 액티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브젝트가 액티브 하면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틱을 하는 게 아니라 for object in self.object 해가지고 또 이 오브젝트.액티브 하면은 오브젝트.틱을 해주고 액티브하지 않는 그냥 다 무시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드로우를 해주고 그럼 지금 이거 안 해줘도 되고 이제 이 부분은 그러면은 그 지금 다 약간씩 블럭이 지어지고 있어요. 핸들 한 다음에 이건 뭐 드로우를 다시 하는 부분이지만 드로우를 하기 전에 이건 약간 인터랙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하는 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for object in self 하고 object.active 하고 근데 이게 그 두 개의 상호작용을 보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어쩌면 클래스에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가게 한다고 해서 그냥 다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에 대한 거를 클래스 안에다가 넘겨줘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인터랙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는 뭐 냅두기로 하고 여기서 얘가 이제 다른 오브젝트랑 다른 그리드 오브젝트랑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도록 해요. 그래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인터랙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의 x랑 나의 x랑 다른 애 y가 같으면 다른 애 액티브를 꼴수 만들어 먹는 거죠. 근데 이러면은 그 다른 애가 뭔지를 알고 먹어요. 그 플레이어가 두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f is instance 아더가 푸드면 그러니까 내가 상호작용은 내가 푸드면 그러면은 얘가 같으면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액티브 폴스로 만들어라 라고 해버리면은 이 플레이어가 푸드에 인터랙션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따로 분리를 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임의의 두 오브젝트에 대해서 인터랙션 해라 라는 식으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 그 코드가 블럭이 지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진짜 다 드로우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게임 종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맞게 해줘야겠죠. 인스턴스를 검사해서 푸드이면 그럼 이제 이게 모든 푸드를 돌겠다라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오브젝트.점 푸드인데 액티브 하면 푸드가 remains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게임 오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제 뭔가 약간 글로벌
뭐 이름을 못 짓겠어요. 아무튼 글로벌 디시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틱을 한다. 이러면 이제 블럭이 지어지겠죠. 한 단계 더 나가면 얘네들 하나하나를 프라이빗 메서드 같은 걸로 해줘도 되고요. 지금 얘가 클래스가 돼서 또 조금 좋은 게, 예를 들어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거를 선언을 해가지고 액티브한 오브젝트만 일드해라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계속 반복되던 애들을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점 더 간단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얘도 꽤 많은 부분을 고쳤는데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예, 똑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메서드로 분리하는 거는 진짜 시간 관계상 진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겠죠. 뭐 데프, 핸들, 이벤트, 셀프 해가지고 프라이빗 메서드로 기왕이면 뭐 해주면은 좀 더 확실하게 표시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옮겨주고, 그러면 여기서 셀프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다 옮겨버리면은 플레이라는 메서드가 하는 게 뭔지, 이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오브젝트가 상호작용하는구나를 강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짰다면 아마 거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지금 정도만 해도 충분해 보이네요. 그래서 방송만 보인다고 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처음에 아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 꽤 많이 이제 구조화가 됐고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게 코드가 너무 위아래를 길고 클래스가 너무 많아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것도 좋아요. 각 클래스별로. 그러면 이제 임포트를 뭐 from food, import food 이런 식으로 뭐 해주는 것도 좋은데 뭐 그것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 과제 1번의 조건 1번을 충족하는 거를 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짜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예, 코드도 물론 보고 따라 치셔도 그럼 뭐 과제 1번 맞게 채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이걸 구조화를 시켜 나가는지를 캐치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셔서 프로젝트 때 더 복잡하고 멋진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과제 3번 권투를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